안녕하십니까, 박계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간단한 고찰을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대단히 철학적인 고찰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저 가볍게 이것저것 추측성의 의견을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이전 동영상에서는 애플 비전의 방향이 틀렸다는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애플 비전은 시장에서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추측은 때로는 맞기도 하고 때로는 틀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쯤 예상이 맞았다고 자부심을 느낄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좀 더 주의 깊게 생각할 것은 어떤 추측을 할 때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의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애플 비전 판단의 기준은 기술과 인간과의 거리성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합리적인 기준을 가졌다는 것은 좀 더 많은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할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니까요. 철학 및 사고력 채널이다 보니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자율주행차가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이런 의문이 떠오르는 이유는 자율주행차 상용화가 실패했다는 뉴스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에 부정적인 의견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용화가 실질적인 현실화를 의미할 겁니다. 즉 상용화 되어야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실에서 충분히 자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자율주행차는 상용화 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10년 내에 자율주행차는 상용화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자율주행 기술이 사람들을 편리하게 만드는 것이고 실제로 거의 구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기술은 사람들의 도구입니다. 그것이 유용한 기술이면 사람들은 그 기술을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말을 타고 다니던 사람들이 나중에 마차를 타고 다니고 현재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말을 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차를 타기 위해서는 수레를 만들어서 말에 연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죠. 자동차를 만드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그래도 마차도 늘어났고 현재는 자동차가 세계를 누비고 있습니다. 말을 타는 것보다는 마차를 타는 것이 더 편리하고 아늑하기 때문이고 자동차가 또 그러하죠. 애플 비전을 생각하면서 고려했던 기술의 거리성은 여기서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차를 사용할 때 인간이 더욱 기계에 옥죄어 있는 느낌이 들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어차피 사람들은 자동차를 타잖아요. 여기서의 판단 기준, 즉 자율주행차 문제의 판단 기준은 사람이 어떤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고 유용한가 하는 것입니다. 사용자의 입장, 그리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죠. 기준이 단순하죠? 단순한 기준이 좋은 판단 기준입니다. 단, 많은 판단에 사용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이어야 하기 때문에 판단 기준이 다소 복잡해지는 경향도 생깁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차 상용화가 왜 늦어지는 걸까요? 그 방해 요소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첫째, 운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운전을 기계에 안 맡길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겠죠. 하지만 운전을 기계에 맡기기를 선택할 사람들이 더 많다고 봅니다. 이것은 마치 여전히 승마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말 없는 마차, 즉 자동차가 대중화된 것과 같습니다. 자율주행차 상용화의 문제는 소수 사람들의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대다수 사람들의 편리함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걸림돌은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죠. 윤리라는 순수하게 관념적인 문제가 가장 현실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철학적인 관점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율주행차의 사고 발생률은 인간 운전자보다 훨씬 낮다는 연구가 여러 번 제시되었습니다. 이런 연구는
여러 다른 연구자들이 수차례 수행했죠. 그럼에도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지울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각국의 정부가 자율주행차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윤리적 고찰이 또 중요해지지만 이것은 다른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상용화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개인적으로 한번 추측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어느 국가에서 먼저 자율주행차를 도입해서 편리성과 경제적 효율성, 생산성을 보여주면 윤리 문제로 고민하던 다른 국가들도 뒤따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누가 선발주자로 나설 것인가? 제 생각에는 아마도 중국이 나서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모로 볼 때 중국은 국가주의가 강하고 개인의 안전이나 윤리 문제를 경시하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자율주행 기술에서 생기는 이익을 중국이 먼저 독점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잘 안 될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기술을 독점하려면 지적재산권이 존중되어야 되는데 중국이 또 뭐 그런 걸 존중하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는 제가 이 분야의 연구를 많이 하지는 않아서 여러분은 가볍게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 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째는 주거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봅니다. 사람들이 도심 외곽으로 집을 옮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차를 타고 자면서 이동할 수 있을 테니까요. 게다가 밤늦게 술 먹고도 자기 차 타고 집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크게 다가갈 수 있죠.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전원주택으로 나간다는 예상은 무리이고 현실적으로는 도시 외곽으로도 사람들이 좀 더 많이 흩어지는 정도? 그래서 도시 중심지의 부동산은 여전히 비싸지만 도시 외곽에서 사는 것도 훨씬 덜 불편한 정도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더 흩어지는 경향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밖에도 자동차가 거주 공간으로 변하고 자동차 안에서 즐길 거리도 늘어나는 등의 변화가 뒤따르겠죠. 여행의 양상도 변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차를 타고 자면서 멀리 이동하고 그래서 여행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좀 더 유익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 영상의 내용이 재미있으셨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